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MBC의 MBC. 그게 뭐예요? 아, 그러네. 이명박 씨의 MBC.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MBC. 네, MBC. 최근에 이제 26일부터 MBC가 정상적인 뉴스, 이 말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정말 정상적인 뉴스 데스크를 하면서 보도를 했던 것 말고 그 전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임종석 실장이 그 UAE 간 게 이명박의 자금 문제 뭐 이런 거였다고 보도한 적 있어요. 며칠 전에.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버냈다고 많은 네티즌 분들이 화를 냈죠. 야, 사장 바뀌었는데 벌써부터 오버내고 있냐 이런 이야기. 근데 MB 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근거하지 않는다.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데 MBC 쪽에서 쌩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MB 측에서 우리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희망사항이라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뜨거워한 것 같아. 이동관 대변인님 듣고 계시죠? 너무 쫄지 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별개의 문제. 예를 들어서 MBC 오버인 건 오버라면 분명히 사과하고요. 정정보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MB 측에서 이거를 정정보도하라고 하니까 안 해. MB 측에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건은 사실이 아니구나. 사실일 걸 자기들이 먼저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MB 측에서 보면 사실은 자신의 비자금 저수지의 추적과 그다음에 각종 어느 선까지 조사할 것인지를 가름해 보기 위해서 이거를 언론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아 정말 이게 어디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가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소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 이것들 봐라 이게 MB가 보통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정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캐기 위해서 제소해놓고 그러면 이제 MBC에서 자기들 근거를 댈 거 아닙니까. MBC가 그냥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MB 측에서 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기 뒷조사를 어디까지 하고 있구나 이거를 사실은 가름하기 위해서 전 제소했다 이렇게 봐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법원에서 뭐 15일인가요? 제소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곧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도 말고 26일 날 정상화된 MBC 뉴스데스크 첫 방송에서 이명박이 2014년 9월 임기가 끝난 후에 애틀랜타 방문 일정 중에 다스 현지 법인을 방문한 바 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사실이 아닌지는 서로 모르는 거죠. 아직 왜 그러냐면 MBC 같은 경우는 그럼 누군가가 봤다거나 또는 일정을 다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체크해서 방송이 나갔지 새로 태어난 MBC가 그냥 추측으로 했을 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왜 펄쩍 뛸까요? 아들 회사에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도둑놈의 지발저리네.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였는데 그리고 그렇지. 퇴직하고 아들한테 가볼 수 있는 거지. 군대에 간 아들 면회 가듯. 그렇지. 일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는 물론 거기에 이시영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마차님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굳이 안 갔다고 펄쩍 뛸까요? MBC 방송은요 2가지 대처 방안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MB한테 잘못했습니다.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MB의 비자금을 파서 내 말이 사실이었잖아. 그리고 들이미는 방법이에요. MBC가 어느 쪽 길을 택할까요? 수사기관하고 언론사하고 누가 더 정교력이 강할까요? 나는 언론사가 더 강하다고. 언론사가 더 강합니다. 예. 언론사들이 나서면 이명박이 금방 털려요. 예, 언론사는 그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하기가 편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제보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하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MBC하고 청와대하고의 문제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UAE 문제는. 그런데 왜 MB가 끼어들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MB가 깨알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다 있어요. MB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보더라도.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고 오시게 된 건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은 뭐 제가 구속영장이나 저에 대한 조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취재와 그 자료들을 좀 제공해달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대략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김재정 씨가 죽었을 때 다스 최대 주주인 김재정 씨가 죽었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여서 세금을 줄이고 세금을 받아갈지 고민했던 흔적들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검찰도 조금 움직였는데 그 내용은 했어요. 아직은. 네. 그 오랫동안 취재하셔서 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 이제 수사가 이제 굉장히 지연됐다가 이제 다시 재개라는 건데요. 네.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죠. 제가 이명박 관련된 취재를 하고 고발했을 때 검찰들을 시켜서 BBK 검사들을 시켜서 저를 소송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끌려오기도 했었는데 그리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걸 보고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제 검찰이 특별히 검찰이 권력의 앞에서 권력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제어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일부 정치 검사,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 그리고 고위 검사들이 했었는데 이제서라도 국민의 검사들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전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실까요? 일단 그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모른다는 얘기하고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대책회의 하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검찰 고위 간부, 법무부 장관들 그렇게 모아서 지금 대책회의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회의할 때가 아니라 일단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사과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스에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 참고인들이 지금 검찰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는데 주진우 기자도 이제 한 보따리 들고 가는 거 봤고. 핑크색 보자기. 네. 이게 황금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듯.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왜 들고 다니는 뭉치는 황금색이라면서요. 우리가 처음 알았잖아요. 이번에 네. 돌아가신 분 때문에. 네. 황금색 보자기. 어쨌건 이번에는 전 다스 경리팀장이 참고인으로 좀 들어갔는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뭐 이런 게 간단하게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전에 보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JTBC 인터뷰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기자들이 묻죠.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했나요? 당선인 신분일 때 이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대표의 아들인 이동형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이동영으로 바꿔야겠어요. 굉장히 부자들이네요. 이 작가 이동영. 그러니까 그 말이 뭐라고 말한 거냐는 밝히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경리팀장이 한 말이니까 확실하겠죠. 지금 운전기사, 경리팀장 이런 사람들의 각종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은 왜 그걸 나한테 묻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명박이 그때 대화한 내용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인사 문제, 하나는 자금 관리 문제 해서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를 회사의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돈을 이렇게 쓰고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자금 관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핵심적인 용어들이 나왔을 거고 그 내용을 그대로 검찰에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이 수년 동안 궁금해했던 다스 주인을 검찰이 찾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반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들이 있는데 실효적 증거를 갖고 제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진우 기자가 지난 추적했던 그 자료들을 제공한다면 저는 유죄 또는 실주인을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그래서 구정 정도의 선물로 국민들이 받지 않을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 이상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공소시효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를 빼고 120억 횡령했던 시점이 2003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년에 끝난다는 거고 내년 초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이 미국 영사나 누구 등 청와대 직원 등을 동원해서 이것을 환수했던 시점이 2008년이니까 15년 곱하기 15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게 또 다른 어떤 해석이에요. 그렇죠. 범죄가 계속 연속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는 공소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소권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은 없어졌다고 보고 플러스 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국민의당도 투표가 유효한 거냐 마냐 가처분 신청했는데 원래 법원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됐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명박 쪽에서는 나중에 또 지푸라기로 잡으려면 결국은 그게 기소 시점이죠. 그러니까 기소를 그 공소시효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만 하면. 근데 지금 이명박 쪽에서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갈 가능성이 되게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상 법을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스 주주의 하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를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회계장부를 지금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장부면 저는 이것만 갖고도 곧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이 적어도 한두 달 안에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보편적 정서인데 어쨌든 지루한 120억 찾기, 저수지 찾기, 초동이 이제 시작된 거. 이게 물꼬가 트여야 부정선거도 터지고 저수지도 한두 개 더 찾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 이게 하나도 터지지가 않아서 하나는 지금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 것은 뭐 어쨌든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먼저 구속 수사하고 다음에 다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전문가들은 좀 부정선거로 구속시키기에는 아직 멀다. 다스로 먼저 시켜서 물꼬를 트자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두 달 안에 곧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숨겨놓은 저수지가 어딘지도 좀 밝혀지고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저수지에 과연 이명박 말고 누구의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대충 수사선상에 올라오고 그래야 이건희 씨도 영면하실 것 같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순위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1번 박근혜. 주정치. 추정할 수 없음. 감히 추정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순위 매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대략 추정해봐요. 뭐 이상 이렇게. 한 100조 정도? 박근혜 100조 이상. 다음. 그 다음 이명박. 몇 조? 30조? 30조. 그 다음에 3위. 3위는 좀 헷갈려요. 이건인지 이재용인지 헷갈려서 그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집안. 예전에 그 유명했던 이야기 있었죠. 최고 권력자의 최종 목표는 재벌이다. 사실은 내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보다 더 알짜 회사야. 다스가 그렇죠. 납품업체인데. 네. 신배님은요? 명종님과 대동 소유합니까? 아니면 아니 뭐 1, 2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네, 이건희가 1번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박이. 금액을 말씀해 보시죠. 명박이는 50조. 이건희는 얼마라는 거예요? 한 100조 정도. 사실상은 비자금이 있으니까. 100조 정도 되고. 박근혜는 뭐 꼬발일 것 같아요. 한 20조? 20조 정도? 뭐 껌값이죠. 자, 그러면 마차님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차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도 부자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저는 금액 액수의 양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순서대로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이건희 정도. 어쨌건 이명박이 더 상당해요. 많다. 이명박 자체가 뭔가 좀 시스템화되어 있는 불법. 뭐랄까 조금 더 체계가 좀 있는 불법이고 박근혜는 최순실을 보았듯이 상당히 좀 주먹구구여서 실제로는 이명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된 목적이 왜 대통령 그 기간 내에 다스가 엄청 성장하잖아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자원일이 방산비리 뭐 4대강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정말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을 털어먹었죠. 네, 사실상 그런 식으로 쪽쪽 빨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이명박한테 수혈당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명박을 1등을 할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가 자기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게 만만치가 않아요. 기본 베이스가 크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멍청해서 못 찾은단 말이야. 찾건 못 찾건 어쨌든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스위스에도 있을 거고 뭐 저수지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쟤는 그래서 물려받은 것 때문에 박근혜가 1등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죄를 딱 물은 다음에 네가 갖고 있는 재산 사유 환원해라. 풀어줄게. 나 이래도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는 박근혜 같은 경우는 멍청해서 계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알아서 찾아가세요. 인감도장 드릴게요. 뭐 이렇게. 국가가 좀 찾아서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돈들을 좀 찾아서 복지기금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건 이명박이나 뭐 다른 방송에서 했던 그 이건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최소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다 이건 이명박 기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 어떤 그 속도는 좀 더디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다 허언이 했지만 이명박이 12월 19일 날 포트라인에 설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했지만 의외의 돌발 변수들이 생기면서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내년 설날 이전 신정 말고요. 설날 이전에는 이명박이 포트라인에 한번 서줘야 되는 게 아닌가. 구정천. 적폐청산 국정원 이런 것들이 뒤로 이명박까지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김관진의 뭐네 이 어떤 상황들이.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명박이 포트라인에 서는 것을 적폐청산의 어떤 분기점, 만족치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증거만 지금 다 수합됐다면 저는 최대한 빨리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정말 적폐 세력이 누구고 아니고에 대한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반응이라든지 보도라든지를 통해 갖고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에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이명박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도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명박을 분기점으로 해서 적폐청산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딜레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MB가 사실은 수사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그러니까 학연과 지연이 연결되어 있고 완고하게 지지하는 지역층의 토호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포라인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세력들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어도 이거를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농담조로 말이에요. 그 비자금 얘기가 나오고 이명박이 숨겨놓은 돈 이야기 나오고 이게 이제 수십조 수백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것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곳이 저수지라고 얘기도 하고 조세 햇빛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돈만 조세 햇빛채가 1000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다 밝혀진 거죠. 약 1000조가 넘는 돈이 국내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건희 비자금이나 박근혜 비자금이나 그 대기업들의 비자금들이 말이죠. 돈을 찍어서 만드는 비자금이 아니에요. 각종 사회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거나 그렇죠. 또는 노동자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면서 거기에 남은 인건비를 챙기거나 또는 분식회계를 통해서 일부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리긴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아까 출산 저출산 얘기도 했는데 이것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건이 돈 많네 씨발 이렇게 하고 한숨 쉴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짱돈 들고 나가서 그 돈 사회 환원 전부 환원시켜라. 그러니까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돈 전부 국내로 가져와라 라고 소리를 질러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고 국내 복지기금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이상은 인건비 갈취해서 비자금 못 만들게 만드는 제도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이 돈 많다, 능력 있으니까 돈 많이 벌겠지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 노동자들이 암에 걸리면서 미친 듯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 대가를 갈취한 거잖아요. 원래 이 돈은 비자금 돈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노동자들한테 돌아갔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어야 되는 것이고 안 냈기 때문에 그 돈은 이건희 게 아니고 이명박 게 아니고 박근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공공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소리 질러야 되고 검찰 새끼들은 당연히 그 돈이 이건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이건희한테 장학금 받고 사법고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곧 돌아가실 거니까 돈이라도 챙겨서 후대 애들 좀 잘 살게 하게끔 검사들의 특별한 좀 수사 좀 촉구한다.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하다못해 종교인 과세라가 90%가 찬성하잖아요. 그럼요. 다 알고 있어. 국민들은 더 잘 알고 있어. 이건희 비자금 맞습니다. 수사하라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면 국민성이랄까? 이걸 이제 논하면 안 돼요. 수준은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국민의 권력을 이임받은 검찰이나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됩니다. 눈치 볼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과도한 균형성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 정치 보복이나 이렇게 막 논평이 나오면 같은 비중으로 다뤄주니까 마치 국민 여론이 50대 50인 것처럼 절대 아니다. 그렇죠. 길거리 지나가다 물어보자고요. 이건희 비자금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다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결국에는 정권이 힘들어집니다. 결국엔 검찰이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희 돈 마차님 방송하지 말고요. 비트코인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계좌 하나 찾아내요 빨리.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건가?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문 일정 중에 다스 현지 법인을 방문한 바 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닌지는 서로 모르는 거죠. 아직 왜 그러냐면 MBC 같은 경우는 그럼 누군가가 봤다거나 또는 일정을 다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체크해서 방송이 나갔지 새로 태어난 MBC가 그냥 추측으로 했을 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왜 펄쩍 뛸까요? 아들 회사에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도둑놈의 지발절이니까.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였는데 그리고 그렇지. 퇴직하고 아들한테 가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군대에 간 아들 면회 가듯 그렇지. 그렇지. 일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는. 물론 거기에 이시영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마차님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굳이 안 갔다고 펄쩍 뛸까요? MBC 방송은요 2가지 대처 방안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MB한테 잘못했습니다, 오보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MB의 비자금을 파서 내 말이 사실이었잖아 그리고 들이미는 방법이에요. MBC가 어느 쪽 길을 택할까요? 수사기관하고 언론사하고 누가 더 정교력이 강할까요? 나는 언론사가 더 강하다고. 언론사가 더 강합니다. 예. 언론사들이 나서면 이명박이 금방 털려요. 예, 언론사는 그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하기가 편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제보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하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MBC의 MBC. 그게 뭐예요? 아 그러네. 이명박 씨의 MBC.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MBC. 예, MBC. 최근에 이제 26일부터 MBC가 정상적인 뉴스, 이 말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정말 정상적인 뉴스 데스크를 하면서 보도를 했던 것 말고 그 전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임종석 실장이 그 UAE 간 게 이명박의 자금 문제 뭐 이런 거였다고 보도한 적 있어요. 며칠 전에.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보냈다고 많은 네티즌 분들이 화를 냈죠. 야, 사장 바뀌었는데 벌써부터 오보내고 있냐 이런 이야기. 근데 MB 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근거하지 않는다.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데 MBC 쪽에서 쌩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MB 측에서 우리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희망사항이라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뜨거워한 것 같아. 이동관 대변인님 듣고 계시죠? 너무 쫄지 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별개의 문제. 예를 들어서 MBC 오보인 건 오보라면 분명히 사과하고요. 정정보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MBC하고 청와대하고의 문제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UAE 문제는. 그런데 왜 MB가 끼어들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MB가 깨알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다 있어요. MB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보더라도.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고 오시게 된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은 뭐 제가 구속영장이나 저에 대한 조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취재와 그 자료들을 좀 제공해달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대략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김재정 씨가 죽었을 때 다스 최대 주주인 김재정 씨가 죽었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여서 세금을 줄이고 세금을 받아갈지 고민했던 흔적들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검찰도 조금 움직였는데 그 내용은 했어요. 아직은. 네. 그 오랫동안 취재하셔서 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 이제 수사가 이제 굉장히 지연됐다가 이제 다시 재개라는 건데요. 네.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죠. 제가 이명박 관련된 취재를 하고 그
고발했을 때 검찰들을 시켜서 BBK 검사들을 시켜서 저를 소송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끌려오기도 했었는데 그리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걸 보고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제 특별히 검찰이 권력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제어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일부 정치 검사,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 그리고 고위 검사들이 했었는데 이제서라도 국민의 검사들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전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실까요? 일단 그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모른다는 얘기하고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대책회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MB 측에서 이거를 정정 보도하라고 하니까 안 해. MB 측에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건은 사실이 아니구나. 사실일 걸 자기들이 먼저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MB 측에서 보면 사실은 자신의 비자금 저수지의 추적과 그다음에 각종 어느 선까지 조사할 것인지를 가름해 보기 위해서 이거를 언론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어디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가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소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것들 봐라. 이게 MB가 보통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정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캐기 위해서 제소해놓고 그러면 이제 MBC에서 자기들 근거를 댈 거 아닙니까? MBC가 그냥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MB 측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기 뒷조사를 어디까지 하고 있구나 이거를 사실은 가름하기 위해서 전 제소했다 이렇게 봐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법원에서 15일인가요? 제소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곧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도 말고 26일 날 정상화된 MBC 뉴스데스크 첫 방송에서 이명박이 2014년 9월 임기가 끝난 후에 애틀랜타